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를 앞세워가지고 자유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독자 보수 통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한국당을 가리켜서 공수처법도 막지 못한 무능한 정당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정광훈 목사가 그야말로 보수 우파를 분열하는 그런 장본인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광훈 목사가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한국당하고 결별하고 김문수 지사를 원톱으로 해가지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동안 이 광화문 집회를 이끌어왔던 정광훈 목사는 지난 23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혁명당 대회에서 한국당과의 결별을 선언했고요. 또 설날이 26일 날 열렸죠. 광화문 집회에서 이걸 공식화한 겁니다. 23일 날 국민혁명당 대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똑같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명박의 절반도 되지도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일 한국당과의 결별을 대중들 앞에서 공식 선언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2019년 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같은 3대 악법을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내줬다. 두 번째는 4.15 총선에서 서로 180명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싸우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이대로 가면 4.15 총선에서 100% 패한다. 이런 겁니다. 이로써 우리 신문이 지난 21일 날 정광훈 목사의 한국당과의 결별 단독 보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그동안 우리 신문은 정광훈 목사의 독립적 정치 결사체 결성 보도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는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정광훈 목사는 그럴 뿐이 아니다. 이런 엄청난 항의와 함께 정광훈 목사를 공격하지 말라는 위협도 받아왔습니다만은 26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 본인의 입으로 이를 시인하면서 우리 신문의 보도가 정확했음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문이 지난 21일 날 보도했던 정광훈 국민혁명당 창당, 한국당의 비례정당 역할 요구 이 기사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Y타임스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337회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광훈 목사의 신당 창당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26일에 설날 광화문 집회에서 한국당과의 결별 이유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 같은 것들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를 가장 크게 들었지만 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4+1 협의체의 독선적 정치 행태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막지 못할 폭거였음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걸 이유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 명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180명이 넘어도 한국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할 것이고 오는 선거에서 100% 패한다는 예측도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일 뿐입니다. 진짜 본심은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것 같이 그동안 광화문 집회를 통한 보수파 결집의 대가를 한국당이 요구했지만 이걸 한국당이 수용하지 않으니까 독자 노선으로 나간 것뿐입니다. 정광훈 목사 측은 한국당의 비례대표 정당이 미래한국당 창당을 하지 말고 그 역할을 국민혁명당에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한국당이 이걸 거절하니까 곧바로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500명 수준으로 구성해왔던 그 조직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바로 국민혁명당을 창당해가지고 한국당에 맞서기로 결심한 거죠. 더불어 정광훈 목사는 보수파 대통합에 관련해서도 통합의 주체가 한국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통합과 혁신위원회, 혁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통추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이 정광훈 목사 측도 들어와 달라고 요구했을 때 통합의 주체는 자신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거절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곧 정광훈 목사가 주도할 보수파 독자 신당의 공당인 자유한국당도 하부 조직으로 들어와 달라는 극히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 이 혁통의 핵심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그동안 정광훈 목사는 자신을 총사령관이란 직함으로 불러왔는데
이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의 중심에 자신이 서야 되고 자신이 헤게모니를 쥐고 직접 주도해가지고 보수 통합도 이뤄내겠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수하고 같이 신당 창당한다는 정광훈 목사,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정광훈 목사의 독자정당 창당과 관련해가지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국민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 준비를 해왔고 오는 30일 날 오후 2시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어서 다만 신당 이름은 국민혁명당이 아니라 자유대연합으로 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당대표는 김 전 지사가 맡기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 정광훈 목사는 김문수 전 지사를 앞세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 보수파 통합신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가장 먼저 이 홍한이가 바로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죠. 지금 우리공화당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홍문종 의원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세력과 우리공화당 흡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설날 집회에 전진당 이현주 대표를 발언자로 내세운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현주 대표가 광화문 측의 통합에 합류하기로 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정광훈과 김문수의 나름대로 보수파 통합 시도의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현주 대표가 광화문 집회 연사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지사는 통합신당에 태극기 세력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올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누군지는 아직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국당에서 들어올 사람이 많다. 이미 얘기된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마 홍준표 대표도 거기에 합류할지도 모르겠죠. 이건 한국당이 주도하는 보수파 통합에 맞서가지고 자신이 오히려 보수파 통합의 중심에 서가지고 한국당 의원들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선언을 보입니다. 이미 한국당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로 인해가지고 탈락이 예상되는 그런 의원들이 정광훈 목사의 신당에 참여할 의사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 의석수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선거 때 앞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특전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 정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지사의 신당은 우선 한국당에 대항하는 보수파 정당을 만든 다음에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지역구까지 내는 방법으로 공세적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선거 연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정광훈 목사가 한국당이 요구했던 지역구 의석과 또 비례대표를 요구했던 그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도 한국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통합보다는 선거연대 쪽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문수 전 지사도 소위 얼굴 마담일 뿐입니다. 결국은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신당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광훈 목사가 당의 간판으로 이미 만들어진 기독자유당도 통합하면서 자신들이 보수파의 미래라고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마 정광훈 목사는 곧바로 대통령 후보로 직접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광훈의 신당 창당이 보수 분열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정광훈 목사의 신당이 한국당을 대체하는 보수파의 중심 정당으로 다시 우뚝 서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정광훈의 신당이 공당인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보수파의 본산인 자유한국당이 정광훈 측이 요구대로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는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정광훈의 신당은 분명한 보수파 분열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치명타를 주는 핵분열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부터 한국당을 무기력한 당, 무능한 당, 비전이 없는 당이라고 맹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한국당을 대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력한 인터넷 매체의 주필까지 나서가지고 김문수를 온톱으로 보수파가 헤쳐모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당이 주는 마지막 경고라고 선동했습니다. 보수파의 분열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측은 한국당의 김영호 공천위원장에 대해서도 독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발언들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영호의 과거 정치 경력까지 내세우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또는 문재인의 아바타라는 되지도 않는 말까지 퍼뜨리면서 한국당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교안 대표의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문재인과의 내각제 개헌 야합이라고 왜곡해가지고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 대표의 개헌 발언이 시점에도 맞지 않고 오해를 살 소지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선동하는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고요. 보수 분열을 유도하는 작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인신공격이라든지 한국당에 대한 음해들은 정광훈 지지자들을 중심으로만 퍼지고 있는 우물 속의 조그마한 파동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론을 살피는 빅터뉴스의 빅데이터 리포트를 보니까요. 공관위원장으로 김형호 위원장이 확정된 16일부터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23일까지 일주일간의 네이버 뉴스와 그 댓글 여론을 분석을 해봤더니 누리꾼들은 김 위원장의 구닥다리 취임 일성을 환영했고요. 보수 통합과 직결된 공관위의 활동에 대해서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기간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공관위 또는 김영호 관련 기사는 469건이 올라왔는데 댓글은 7,344개가 달렸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표정을 추출해가지고 집계를 해보니까 긍정 감성 반응은 평균 85.3%였고요. 부정 감성 반응은 14.2%였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감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겁니다. 빅터뉴스의 빅데이터 리포트는 여기에 대해서 보수층에서 김영우 위원장의 공관위원장직 수락과 대대적인 판가리 예고, 기존 한국당에 대한 혹독한 비판, 서리빨 서는 공천 원칙 등 이런 일련의 이슈에 대해서 이견 없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우물한 소식이 아니라 세상 속 뉴스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광훈 목사는 보수파 분열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 신문이 이미 지난 보도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정광훈 목사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결국 보수파 분열의 길로 간다 그러면 이건 그리 안에도 하나로 뭉쳐도 부족할 이번 총선에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인이 그토록 배격하고 증오하는 문재인 정권을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정광훈 목사가 이런 독자 신당 흐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이름을 결코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문제도 많고 부족한 점도 분명히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혁신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단지 유승민이라는 꼴보기 싫은 사람과 통합한다는 이유 때문에 새 보수당과의 통합을 결사반대하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일단 반문재인 연대를 향해서 보수파 어느 누구와도 힘을 합쳐야 됩니다. 누구는 미우니까 안 되고 누구는 괜찮고 이런 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이겨놓고 보수파들끼리 그 다음 행보를 논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황교안 대표가 곧 자유한국당은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의 대표일 뿐입니다. 한국당은 한국당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역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선동하기 위한 예곡된 논법일 뿐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일부일 뿐이지 자유한국당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파 정당의 이름으로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지사는 더 이상 보수파를 분열시키는 발언들을 또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광화문 집회에 나섰던 수많은 국민들이 모두 정광훈 목사의 지지자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를 광화문에서 표출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장을 만드는데 정광훈 목사가 일조한 바 분명히 있습니다. 그의 공로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정치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은 과욕을 넘어서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광훈 목사의 자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